내 복압 잡아야 돼, 복압 유지해야 돼, 복압 잡는 능력이 좋아야 돼. 이거 했을 때 복압이 좋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듣고 그냥 기억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복압을 왜 잡아야 되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단편된 지식일 뿐이에요. 이 지식을 가치 있게 만들려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복압 유지 능력을 아까 호흡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복압 유지 능력이 높다, 이 말은 다른 얘기하면 어떻게 돼? 호흡의 퀄리티가 좋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압 유지 능력이 뛰어나다,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그럼 바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내가 호흡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럼 호흡을 잘하면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에 있는 모든 근육을 두 가지로 나눠요. 요즘은 현대 움직임의 해부학으로 설명할 때는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인간에 있는 모든 근육을 호흡에 관련된 근육, 두 번째는 호흡에 관련되지 않은 근육들은 뭐예요? 움직일 때 쓰는 근육. 그쵸. 움직임, 그게 이제 자세, 유지, 근육.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할 때 쓰는 근육과 자세 유지 목적이 있는 근육을 두 개를 나누는데, 이게 이 둘 상관관계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호흡에 관련된 퀄리티가 엄청 떨어지기 시작해. 호흡의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얘가 얘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자세 유지의 목적에 있는 근육들이요, 호흡에 갖다 쓰이기 시작해요. 호흡에 갖다 쓰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내가 하루에 숨을 얼마나 쉰다고 그랬죠? 15,000, 평균적으로 이제 15,000에서 20,000번 사이에 있는 호흡이 일어나는데, 내가 호흡하는데 보조로 이 근육들을 쓰기 시작하면요, 얘가 피로를 견딜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못 견뎌요. 절대 못 견뎌요. 내가 일부러 한 3, 4분, 1시간 정도는 호흡 보조를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루 종일 내가 만약에 호흡 보조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세 유지에 있는 근육들이요, 피로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피로를 견딜 수가 없는데 나는 그걸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돼? 얘를 그냥 단축시켜버려요. 자세 유지에 있는 근육들을. 그러면 호흡의 퀄리티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세 유지에 있는 근육들이 원래 컨디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자세 유지에 있는 근육의 수행 능력이 엄청 떨어집니다. 퍼포먼스가 엄청 떨어져. 이게 감소가 일어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엉덩이에 둔근이 없는 것 같아요. 둔근이 없어서 제가 스쿼트를 하거나 고중량의 데드리프트를 할 때 굉장히 퍼포먼스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했더니,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운동 더해였죠. 지금은 운동 더해라는 말이 안 나오지. 왜냐면 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으면 처음에 뭘 해야 돼? 지금? 이거를 높이고 싶으면 이걸 끊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끊어야지 얘가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호흡 보조에 있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끔 만들어 놓는 게 최근에는 더 먼저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둔근이 부족한 건가, 내전근이 부족한 건가. 내전 내외전이 안 돼. 내전 내외전이 안 되는데 이거 왜 이런 거지? 내가 내전근에 있는 근육이 부족해서 맨날 헬스장에서 어댑터로 계속 운동을 하면 좋아져? 안 좋아져. 익상견갑이 일어나. 전거근이 들려가지고 전거근이 기능을 하지 못한대. 익상견갑이 일어나가지고 날아다니려고 그래. 내가 지금 막 날개뼈가 들려가지고요, 붙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해? 전거근 운동 계속 해야 돼? 아니라니까. 수행 능력이나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게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호흡을 먼저 돌리는 걸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압 유지 능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은 호흡하는 능력이 좋아지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바꿨고, 호흡하는 능력이 좋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세 유지 근육의 퍼포먼스가 늘어나요. 그래서 몸을 정상 패턴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돼. 이게 엄청 큰 차이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는 해부학들은 자세 유지의 목적과 호흡 보조에 있는 목적에 있는 것들을 근육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적근, 백근 이런 걸로 구분했지. 위상성 근육, 긴장성 근육 이렇게 나눴어요. 쉽게 피로하는 근육, 쉽게 피로하지 않는 근육 이런 걸로 나눴는데, 최근에는 해부학이 움직임, 운동학 이런 걸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호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호흡을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예요. 호흡 잘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호흡을 잘하는 거를 복압 유지 능력이 좋아야 호흡을 잘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운동 방향이나 훈련의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죠. 호흡 잘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계속 단전 호흡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계속 복식 호흡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복압 유지 능력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복압 유지 능력은 뭐가 있습니까? 양압에 저항하는 거랑 음압에 저항하는 거. 아까 두 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강력하게 만들면 호흡의 퀄리티가 그냥 높아집니다. 그냥. 호흡 관련 근육은 늑간근하고 횡격막이 있어요. 늑간근하고 횡격막. 그 다음 자세 유지에 있는 목적에 있는 근육들은 뭐가 있어요? 전부 다. 그리고 호흡을 자세 유지 근육이 얘를 이제 도와주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대표적으로 도와주는 근육들이 몇 가지 있는데, 걔를 2차 호흡근이라고 그래요. 3차 호흡근, 2차 호흡근 이렇게 나눕니다. 3차 호흡근 이렇게 나눌 필요 없고 그냥 호흡 보조근. 그래서 2차 호흡근 전체로 나누면 흉쇄유돌근, 그 다음에 소흉근, 전사각근, 중사각근, 후사각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큰 개론 정도만 이제 보시고, 아까 그 책 백페인이라는 책에서 조세핀 키라는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서 인간에 있는 모든 근육은
자세 유지의 목적과 호흡 보조의 목적 두 가지로 나뉜다. 그렇게 나눠놨어요. 내늑강근이 두 개가 있어요. 방향에 따라서. 근데 외늑강근 하나 있고. 근데 내늑강근, 외늑강근 트레이닝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내늑강근 트레이닝이라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호흡의 길이를 길게 만들 때 유량과 속도와 패턴 이런 걸 이렇게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데 그 호흡의 길이를 길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숨을 참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몸을 적응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해녀들 있죠. 해녀들은 호흡의 길이가 긴 게 아니라 지식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 상태를 길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에 CO2가 높은 상태에 내 몸을 적응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CO2가 높은 상태에 내 몸에 적응하는 거를 저는 지식에 적응하는 거를 호흡의 퀄리티가 높아진 상태로 보질 않아요. 이런 얘기까지 내가 할 줄은 몰랐는데 일단은 설명을 하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로 반복할 때 숨을 들이마시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초를 했다 쳐봐요. 그 다음에 내쉬는 거를 어떻게 이거를 10초 했어. 10초 해서 이걸 내가 20초짜리의 호흡을 가지고 있다고 해봐봐. 근데 이 호흡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이게 A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 B라는 사람이 있어. B라는 사람은 어떻게? 호흡이 이게 3초밖에 안 돼. 들이마시는 게 3초밖에 안 돼. 근데 내쉬는 호흡을 40초로 했어. 내쉬는 호흡은 천천히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를 지금 호흡을 몇 초짜리로 만들어서 43초로 만들었어. 그 다음에 C라는 사람이 있어. C라는 사람은 내가 3초 들이마셨어. 근데 3초 들이마시고 난 다음에 숨을 멈춘 상태를 1분 했어. 내 숨을 1분 멈췄어. 그 다음에 내쉬는 걸 3초 내셨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그러면 66초요. 그래서 A, B, C가 있는데 A, B, C라는 사람들이 호흡이 다 길어진 거예요. 누가 호흡이 제일 길어요, 여기서? C가 제일 길어? 나는 이거를 긴 호흡이라고 안 보는 거야. 이거를 긴 호흡이라 안 보는 거야. 나는 이게 더 긴 호흡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이 동시에 길어져야 돼. 왜냐면요, 지식이나 날숨의 길이를, 날숨은 들숨의 정도 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날숨이나 지식에 익숙해져 있는 몸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도 숨이 길어지긴 하는데 호흡의 퀄리티가 좋아졌냐? 아니라는 거지. 호흡의 퀄리티는 들숨과 날숨의 길이가 길어져야 돼요. 이렇게 해서 쉬는 걸 이걸 박스 브리싱이라고 하는데 박스 브리싱 하면 뭐가 좋아져? 이 지식 때 얘가 감정을 죽여버려요. 감정 활동을 죽여. 숨을 멈춘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감정을 죽여. 그래서 ADH나 막 정신 집중을 못하는 사람들 할 때 박스 브리싱을 많이 연습시켜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할 때 중간에 지식을 3초, 5초, 10초, 20초까지 계속 길게 하는 거야. 숨 멈추는 시간을. 그럼 멈추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줄어들어. 그리고 이 지식이 예를 들어서 30분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나도 죽고 감정도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호흡의 퀄리티가 근본적으로 높아지려면요 10초 이렇게 두 개가 높아져요. 이거를 보고 있어요. 날숨과 지식이 길어지는 거는 사실 CO2 농도에 내가 익숙해지는 상태의 몸을 만드는 거거든요. 호흡의 퀄리티라기보다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봐야 돼요. 뇌과학은 교과서가 없어요. 교과서가 뭐냐면 논문들의 모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논문들의 모음을 교과서라고 해요. 임팩트 팩터가 사이언스지 같은 경우에는 엄청 높아요. 막 20이 넘어가. 그 네이처 사이언스지 이런 데는 20이 넘어가는데 박사 논문 하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팩트 포인트 4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내 저널에 쓰면 임팩트 팩터가 1에서 2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저널에 4개를 써야 박사 학위를 하나 받거나 아니면 공신력 있는 저널에 한 편을 쓰거나. 근데 노벨상 타려면 어떻게 되냐면 임팩트 팩터가 120 막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엄청 높은데 일단은 그 공신력 있는 논문들의 모음을 텍스트북이라고 그래. 교과서라고 그래요. 근데 뇌과학 분야가 교과서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뇌과학은 너무 많은 논문들이 막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만들어졌다가 또 새로운 것들이 연구가 나오고 또 새로운 것들이 나와서 공신력 있는 연구들의 모음이라는 걸 만들기가 어려워.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대부분 다 논문을 보고 있죠. 교과서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가 이제 변화가 너무 빠른 학문이다 보니까. 근데 생물학은 변화가 있어요? 없잖아. 옛날부터 지금까지 세포생물이랑 그 분자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텍스트북이라는 게 존재해. 그 캠벨의 생물학은 잘 안 일어나죠. 그 3판 4판의 변화가. 근데 이제 뇌과학 분야는 논문들이 엄청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특히 23년 이후로는 감정과 호흡에 관련된 논문들과 뇌과학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지표가 있는 건 아닌데 내가 이제 보면은 그 검색 같은 거 해보면은 호흡을 감정하고 막 연결시켜서 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지식이 길어지는 거를 호흡의 퀄리티가 높아진 상태로는 보지 않고 있어요. 이게 복압이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복압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압이 좋아지면은 A라는 유형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숨을 오래 참으면 어떻게 돼요? 프리다이버들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야.
호흡의 퀄리티라는 게 호흡이 하나의 근육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복압 잡아야 되고, 흉곽내압 잡아야 되고, 골반각내압 잡아야 되고, 강내압을 다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호흡을 길게 만드는 건 있잖아요. 심폐지구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능력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운동이랑 상관없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가늘고 길고 규칙적인 호흡을 반복하는 것, 이것까지 다 해야지 호흡이 좋아져. 하나만 해가지고 좋아지려고 볼 수가 없어요. 힘들지. 그 다음에 늑간근 사이에 있는 공간이 인위적으로 넓혀지면 어떻게 돼? 좋아지지. 그러니까 내가 흉축을 맨날 하려고 하는 이유가 갈비뼈 사이에 있는 공간을 인위적으로 넓혀가지고 폐의 크기를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